그 아내가 밖에서 일한다고 나가서 돈을 하나도 못 벌면 그걸 그치. 누가 기다려주겠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포스팅하고 있었거든요. 포스팅하고 애 젖주고 포스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축을 포스야, 저축을 포스. 아, 은퇴했어? 아, 진짜 은퇴해줬구나. 박수. 와. 시작하고 한 달 만에 10,000명, 2달 만에 20,000명. 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보네, 드디어 만나네, 드디어 만나. 아, 세상에 얼굴이 이만해. 어찌까. 활용적으로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너무 활용적으로 잘 해놨어요. 보고 싶었어. 네, 아유. 구슬이는? 그냥 다현이 보고 나온 거야? 저는 처음에 나 몰랐지? 왜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가 날 모른 것 같더라고.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왜 마지막에 오늘 안 왔는데? 장난이야. 그런 게 어디서 넌 술을 좀 먹어야겠다. 진짜 서운할 뻔했어. 알고 나서 영상을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아, 그랬어? 아, 잘했어. 그때 우리 남편은 30억짜리 살 수 있더라고요. 그 월세 1,000,000원이면 아, 진짜? 맞구나. 300명 만드셨어요. 건물주를 와 대단하죠. 301번째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302번째. 성격 진짜 좋다. 너 301번째. 남자지? 맞아. 맞아, 잘못 태어났어요. 너 무슨 일 해, 지금? 이제 스파더 L이라고 스파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한지는 지금 한 이제 17년 정도 사업했고요. 이제 더엘 그룹이라고 화장품이랑 건강기식품 만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 채널에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가 5이다 보니까 정말 그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나 몸이 망가졌어요. 나 외모가 그러니까. 망가졌어요. 나 진짜 건강도 잃고 막 고민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조금만 내가 신경 쓰고 관리해주면 더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고 예뻐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됐던 건 아니잖아. 아니죠. 저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딱 어, 날아간 거야? 8년 동안 스파를 했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사업이 너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압구정 성당 광림교회 라인. 좋은 자리 했네. 바로 진짜 여기에요. 좋은 자리 했네. 진짜. 오프라인 샵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스파를. 적자였고 늘 월세 내고 직원을 인건비 주는 그러니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적자 많이 받지. 매덕 받겠는데. 막. 적자를 정말 많이 봤죠.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직원도 무조건 한 8명에서 10명은 있어야 되는 줄 알았고 여기 막 유지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제가 20대 말에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너무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냈고, 그리고 약간 좀 사람이 8년 동안 적자를 보면 되게 의기소침해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되겠어? 저희 실장님이 대표님 이거라도 안 하면 저희는 이제 진짜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아니 좀 제발 용기 좀 내주시면 안 돼요? 딱 10개만 팔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10개만 팔아.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개만 딱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한숨 쉬고 되게 했겠다. 제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를 딱 켜더라고요. 이걸로 소개를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제 바로 옆에서 컴퓨터에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라이브와 동시에 저희 실장님이. 그래서 계좌번호 이렇게 하고 대단하다. 금액 얼마. 저한테 8년 동안 옆에 있었던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님 뭐라고? 정말 살면서 저는 정말 대표님처럼 신앙 좋고 열심히 사시는 분 못 봤습니다. 근데 대표님처럼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될 수 있어요. 미나야, 고맙다. 그런 얘기 해줘서. 정말로. 그래. 근데 처음으로 돈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어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실장님 지금도 있지만 저는 그 실장님이 정말 대단한 은인이야, 거 같아요. 은인. 저에게 귀인이죠. 네. 그래, 걔는 밥 100번 사줘. 그래서 제가 결혼하셨을 때 집 해드렸어요. 와, 집을 해줬어? 그러니까 사드리진 못했고 이제 그걸 해드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증금과 그 월세를 다 내드리고. 이야. 근데 그 정도의 정말 더 해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 누가 이렇게. 나도 나 일 진짜 잘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 말할 거 있는데 미담을 너무 많이 들어요. 언니의 친구예요. 남편분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 얘기 듣잖아요. 갑자기 언니가 전화가 와요. 나 지금 내가 제주도 내가 다 끊어놓을 거니까 날짜만 정해서 알려줘. 오. 그냥 뭐 택배가 오면 다 미나 언니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미담을 계속 들어요. 너 미담만 하려고 왔지? 왜 동생을 데리고 왔어? 아니 구슬이는 나는 개인적으로 간호사를 너무 좋아해. RN이잖아. 어떻게 RN이 30만 유튜브를 만들고 저 인스타 몇 만이지? 97,000? 그니까 10만 다 돼가는데 축하해. 미리 축하합시다. 근데 인스타 10만 되는 거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죠. 일단 유튜브 30분 미친 거예요, 진짜. 20년도 그니까 피자를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삐져 가기로 하네.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하면 하루에 한 7,00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그 정도면. 어디야? 산후조리원에서도 포스팅하고 있었거든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육아 제품을 산후조리원으로 받아서 거기 안에서 사진 찍고 포스팅하고 애 젖주고 포스팅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야, 젖주고 포스가 대단하다. 뭐 조회수가 안 나와 몇 개 올렸는데 아 난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 막 짜여져서 이렇게 막 뭐 썸네일 넣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날것이야, 날것. 날것 바나나 이렇게 뭐 플레이팅도 없어. 그냥 바나나 고구마 찍어놓고 오늘 점심 그리고 밑에 운동하는 사진 중간에 끊긴 거임 1시간 했는데 30분만 찍힌 거임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역시 메일을 매력 썼어. 있다. 응. 매력이 있다. 유튜브 30만에 그 텐션이 있어. 맞아.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거를 돌려보고 돌아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좋다. 되고. 근데 요즘 보면 플로워가 별로 없는데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계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상을 하나 가지고 터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팔로우하거나 구독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껴야 돼요. 너무 좋은 말이다. 네. 일관성. 네. 그러려면 계획은 해야 돼. 그러니까 시도는 하되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 올려볼까? 내일도 하나 올려볼까가 아니라 일단 내가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이렇게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10개 정도의 영상을 네가 일단 주제를 만들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정해라. 그게 뭐가 됐던 네가 잘하는 그럼 10개를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2개던 뭐 일주일에 하나던 그렇게 해서 10주를 올리건 일주일에 2개씩 5주를 올리건 일단 네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라. 좋아 좋아. 네, 10개 중에 하나는 터질 수 있어. 그걸로 유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 뭔데? 하고 들어갔을 때 10개가 되게 일관성 있게 나한테 관심 가는 주제야. 그러면 이 사람의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런 팔로우를 하게 재밌다, 돼요. 재밌다. 제가 유튜브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때문에 시작을 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간호사를 주제로 하자라고 큰 주제는 잡았지만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걸 잡아야 사람들이 볼까? 근데 그때 응급 전문 간호사는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보겠구나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멋있었어 이 부분이. 했는데 N수도 부족한 거야. N수가 유튜버도 없지만 이 응급 전문 간호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많은 간호사가 볼 수 있는 컨텐츠로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물어보면은 등신 소리 들을 것 같고 안 물어보자니 큰일 날 것 같은 거를 쉽게 알려주자. 그러니까 정말 컨텐츠가 그런 거였어요. 주사기 잡는 방법. 뼈에 채취할 때 이렇게 고무줄 묶잖아요. 그걸 토니켓이라고 하는데 토니켓 묶는 방법. 정말 쉬운 거. 재밌네. 그걸 했더니 그때 조회수가 확 올라 구독자가 확 올랐어요. 돈을 벌고 싶었는데 8년 동안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근데 돈이 없는데 아프기까지 해. 너도 힘든 시기 있었구나. 아니 8년에 적자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이혼 안 당한 거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남편한테도 너무 치과 고맙죠. 의사세요. 남편한테도 너무 감사한 생각. 다행이다. 남편한테도 나 정말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여보 그냥 은퇴시켜주겠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무능력한 아내를 기다려줬는데 그 아내가 밖에서 일한다고 나가서 그러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면 그걸 그치. 누가 기다려주겠어요. 못 기다려도 쉽지 않아. 못 기다려. 근데 저희 남편은 그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냥 집에 들어오지 일해본 적이 없어요. 야. 그냥 잘 될 거야. 언젠간 잘 되겠지 우리 여보. 야. 이렇게 기다려줬어요. 역시 축복받은 여자 맞네. 여러분 술 드신 분들 빨리 술 가지고 오세요. 너무 어디서 진짜 들을 수 없는 얘기 팍팍 나온다. 아니 뭐 인플루언서들은 뭔지 아유, 받을 게 많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는 공진단인데 공진단. 네, 햄프시드가 들어가서
수면에 너무 좋고 심리적 안정감에도 공진단 좋고. 저희 친오빠가 한의사입니다. 공진단 비싼 거 판다.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 알죠, 제가 네, 공진단 진짜 비싼 거. 좋은.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인플루언서로서 돈 벌려면 해야 되는 세 가지.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정성. 진정성.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너무 난잡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고객이 남아 있을 수 있냐. 그래, 나도 그리고 인스타 보면 깜짝 놀랐어. 네. 시장 도떼기인 줄 알았네, 나는. 네, 진짜 뭔가에 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저에 있는 민낯도 저는 가감없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는 진정성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막 너무 화려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거나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의 매력을 보여줘야지, 이것보다는 나의 진짜 인간미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매력이 있네. 근데 그거는 진짜 강력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처음엔 다들 관심이 없잖아. 지치잖아. 계속 보여주면 안 지쳐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야? 희망 고문이잖아. 너무 힘들지 않냐?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뭐 하루에 뭐 10명이나 5명 본단 말이야. 힘들지 않겠냐 이거야. 전략은 확실히 필요하죠. 맞아요. 전략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셉은 컨셉은 무조건 잡고 있어요. 해야죠. 왓이나 하우 무엇을 어떻게 보다 Y를 이야기해야 네, 되잖아. 네, 네, 네. 미나는 그러면 어떤 Y가 있었어? 얼마나 이 인생이 행복한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5을 낳았을 때 인스타그램을 하고는 이제 셋째부터 제가 임신을 하고 이제 뭐 출산 이런 거 다 보여줬는데, 저는 애를 낳기 직전까지도 정말 다 동영상을 찍었고 낳고 난 직후에도 다 보여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행복한 일인지. 진짜 저의 고객님들 중에서는 애 5이 분들도 이제는 너무 많아요. 정말 애가 많은 게 이렇게 행복하고 임신과 출산이 고통스럽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건지에 대한 너무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막내는 일부러 자연주의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출산은 진짜 집에서 낳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진짜?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한테 진짜 다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인스타 계정을 새로 시작할 때 엄마들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집 더럽고 우울하고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맞아. 인스타에 이랬어요. 옆집, 앞집, 전 세계 엄마 다 똑같이 산다고. 그래. 그래서 막 애들 씻길 때 엄마 복장. 저는 올리면서도 좀 걱정했어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렸는데 다 그래. 너무 그 영상이 진짜 공감이 되지. 몇백만이 나왔고 그다음 우리 그거 한번 아침에 올려줘. 나중에 올렸어. 아침에 애들 등원시킬 때 잠옷 그대로에 그냥 패딩 입고 나가는 거 이런 거 맞아. 엄마들이 그걸 너무 공감을 하면서 나만 이렇게 추레하게 사는 거 아니구나. 어때? 그렇게 인플루언서와 유튜브로 몇 억 뷰를 다 찍었을 텐데 블로그랑 어때? 그런 삶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어?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 아하. 공감 받았을 때 저한테 DM 보내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의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좋아. 네, 저는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저 혼자 걸어 다니면 땅 보고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 있어? 설마.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진짜로? 그리고 나는 뭐 좀 부족한 사람. 나는 잘난 게 없는 사람. 이렇게 좀 컸어요. 떨어지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친오빠가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맨날 전교 1등 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뭐 하나 없이 이제 부족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성으로 그냥 나는 칭찬받자 이래서 그 착한 아이 프레임이었구나. 되게 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아. 직장 생활할 때도 싫어도 싫다는 소리 못하고 제가 할게요. 힘드니? 안 힘들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병들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봐주겠지라는 생각에 뭐라도 내가 더 하려고 하고 내가 더 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재능 많은 애야라고 하지만 나는 썩고 있었던 거지. 나는 힘들었던 거지. 진짜 힘들었겠다. 예, 그런다고 나한테 돈을 더 주나? 나 그냥 지나가면서 구슬이 없으면 병원 안 돌아가지 그 한마디에 먹고 살았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거지 같은 이 문화거든. 남과 비교하는. 그럼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든. 제가 간호학과를 간 것도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공부를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평범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을 한 거지. 쟤는 어딜 나와서 어딜 가야 먹고 살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 걱정이 좀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 가면 그래도 취업 잘 되니까 간호학과를 가라. 그래서 간호학과를 간 거거든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꿈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오빠보다 지금 돈 더 잘 버시잖아. 아니 오빠가 더 잘. 오빠 한의사. 한의사. 오빠 강남에서 병원 나와 있어서. 그랬구나. 저는 정말 심각하게 그 늘 비교식과 열등감에서 매일 그러니까 우울증도 정말 중증 우울증 환자였고 매일 자살 충동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진짜 그랬어? 실제로. 예. 다 애기 나면 다 우울증 왔어. 아니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근데 그때 그 신앙으로 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용기를 한번 얻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딱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넌 너무 소중해. 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누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해? 나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남이 뭔가 나를 설득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용기와 힘은 너무 강력해요. 최고의 자존감 죄송해요. 괜찮아, 자존감 회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는 걸 전 제가 일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를 지금 돌려주려고 계속 이 맞아요.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죽었다 전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뭔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싶고 뭔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흘려보내고 싶고 그런 게 다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구매자 빨리 이야기해봐. 인플루언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돈 번다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냥 취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못 빨지. 안 돼. 이거는 내 양심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뭘 팔겠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미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일즈를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의 니즈는 확실히 있어. 이 사람들은 간호사로서 나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세일즈를 할 거다 그러면 세일즈에 맞는 구매층을 난 다시 모으는 게 맞아요. 좋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채널을 다시 만든 거죠. 아, 이게 신의 한 수였네. 네. 유튜브가 2개예요? 아니요, 인스타로 아, 만들었죠. 인스타로. 네. 너 그때 그거 안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든 여기서 해보려고 했겠지. 그럼 다 이탈을 했겠죠. 그래야 리더는 판단력이 네. 인생을 성공을 바꾸는 이게 방법이야. 그래서 저는 간호사 계정도 인스타가 5만이 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한 이유는 이 정체성은 이거대로 가고 내가 다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셀러로서 그러면 이건 새로 시작해야 된다. 네. 이때 누가 조언을 받았어? 네가 판단한 거야? 제가 판단했죠. 나는 재능이 있다라고 이미 유튜브에서 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육아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호사로 해야겠다 했잖아요. 간호사로 키워보니까 육아도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육아로 꽁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꽁탄다고? 꽁트. 아, 꽁트. 1인극, 역할극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엄마의 삶으로 꽁트를 해보자. 시작하고 한 달 만에 10,000명, 2달 만에 20,000명. 이야, 그랬구나. 이렇게 쌓았고 그리고 제가 세일즈를 하고 싶었댔잖아요. 그래서 2만을 모으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팔로워가 중요하지 않다. 이 2만 명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DM으로 소통하고 진실된 모습 보여주고 진정성 보여줬구나. 저희 집 가훈이 정직이거든요. 다 알아요. 저희 팔로워분들은. 그러니까 그 2만 명이었던 분들이 그치. 이 언니한테 사면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한다. 그러니까. 아, 야, 구매로 그렇게 하면 평균 얼마나 남아? 제품마다 다르긴 하죠. 얘기해줘도 돼. 다 알고 있어서 워낙 공개 많이 돼가지고. 대략 뭐 한 20-30% 남니? 많으면 30%. 너가 판 것 중에서 제일 효자 상품 몇 프로 정도였는데 효자 상품이 있었어? 제일 퍼센트 많이 받은 거는 35%. 단일 매출을 많이 준 거는 이제 신발. 그 실내화 같은 간호사들이 신는 그 그런 거. 안전하는. 너는 그쪽으로 좀 특화돼 있어서 그런 게 잘 먹히는구나. 네, 맞아요. 의료 쪽은 무조건 그냥 매출로 보면은
억은 그냥 넘어가고 오. 한 3, 4일 만에 넘어가고. 아 진짜? 네. 와 너 바잉 파워 장난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뷰티 이런 거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따라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건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둔하거든요. 그래서 막 좋아 이거를 잘 못 느껴요. 정말 좋아야 좀 좋네?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좋네 이러면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판 헤어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서 팔았는데 후기가 미친 거야. 이 정도인가? 이 정도야? 지금도 머릿결 좋아요. 네. 근데 엄마들이 저는 진짜 아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 믿거든요. 그런 얘기 좀 해줘. 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치과 의사로서 20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지금 자유의 몸으로 살아간 지 6년이 넘었어요. 아 은퇴했어? 아 진짜 은퇴해줬구나. 박수. 와 형부 행복해요. 진짜 은퇴시켜줬구나. 이빨 안 보게 해줬어? 이야 너 진짜 약속 지켰구나. 약속 못 지켰을까 봐 나 안 물어봤거든. 주님께 영광. 아 구슬아 뭘 하냐? 구슬아 뭐하냐? 정신 차려라. 너도 은퇴해줘야지. 정신없이 벌고 돕고 했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 교집합으로 너도 살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미나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가족법인 만들어 증여를 해야 돼. 아.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 내가 봤을 때 너는 다 퍼주다가 문제될 것 같거든. 오히려 그래서 가족법인 만들어서 절세잖아. 절세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한테 지금부터 저는 이제 애를 또 더 많이 낳을 거니까 필요하겠네요. 징하네. 나 배가 언니야. 여러분 블레싱이. 미나야 너 아직 남아 있어? 저요. 난자가요? 출산 축복을 주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거 몇 인분이지? 나 오늘 진짜 점심줄 넣고 먹었는데. 이거 본인이 돈 다 써서 다 한 거야. 아. 내가 해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잘 되셔. 그치. 잘 돼, 다행히 잘 진짜 되네. 건물주신데 뭐 이미 잘 되신 맞아 거죠. 맞아. 아니 사실 대표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도와주시는 분도 얼마나 많고. 계속 잘 되시는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을 잘 되게 한 사람은 정말 반드시 그 복을 다 받더라고. 아 여기서 살려줬다 갑자기. 정말. 그래서 진짜 대표님은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분위기에 제 막 웃음소리 너무 크게 나와서 나 시청자분들 싫어할까봐 나 그게 미안하네. 괜찮아. 그래서 마이크를 안 채운 건가? 쟤 웃겠어. 아니 저희 끝났지여가지고. 쟤는 근데 여기보다 더 잘 들려. 미나보다 더 잘 들려. 26년 우리 다들 대박 나고 진짜 여성 특집이었거든 오늘. 네. 여성들이 꼭 대박 나라고. 자 건배 한번 해야 될까요? 네. 자 방탈출하네. 그저께 방탈출 근데 갔다고. 카페 앞에. 뭐라 했지 아까 탈출? 방구석에서. 방구석. 좋아요. 방구석에서. 다시. 자 갑시다. 한 번에 끝냅시다. 구슬아 한 번에 가자. 아 이제 웃음에 쌍벽이 나와가지고 볼만하네. 자 방구석에서 탈출하자. 아 좋다. 좋은 건매사야. 아 미나가 파는 이 통치한 먹었거든. 원기 회복이 엄청나게 내부러야. 우리 구독자들한테 쏘게. 먹어봐요 혜인아. 빨리 먹어봐. 진짜로. 아 이빨 깨물어 보냐. 나 요즘 탈모 심하고 머리를 못 길렀단 말이야. 근데 머리가 자라. 혜인아 너 알지? 나 몇 년 만에 지금 머리 기르는 거야. 이거는 노워시 트리트먼트래. 근데 홍보해줘야지. 공짜로 준대. 오고 가는 거 있어야지. 얘 10개 얘 10개 쏜대요. 그래서 당첨 확률 높아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벤트 괜찮으면 제가 앞으로 좋은 게스트들 오면 다 내가 여러분 달라고 쪼를게요.